창밖은 리스본의 알파마 지구였다. 낡았지만 정감 어린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 언뜻언뜻 태주강이 푸른빛을 드러냈다. 72살의 아멜리아는 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줄곧 혼자였다. 한때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지금의 적막은 때로 숨막히게 다가왔다. 장성한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빴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스마트폰이라는 건데 이걸로 세상 모든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어느 주말 딸 소피아가 찾아와 작은 기계 덩어리를 내밀었다. 아멜리아는 복잡한 건 딱 질색이었지만 소피아는 살뜰하게 사용법을 알려주며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까지 도와주었다.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라는 딸의 성화에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익명의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짧은 글로나마 소통하는 것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녀의 작은 거실에 놓인 스마트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리카르도 실바라는 이름의 남자가 보낸 메시지였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눈빛을 가진 신사였다. 자신을 포르투갈계 브라질 사업가라고 소개하는 그의 첫인사는 정중하고 매력적이었다. 아멜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리카르도는 마치 아멜리아의 하루 일과를 꿰뚫고 있는 듯 매일 아침이면 다정한 인사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내왔다. 포르투갈의 햇살 가득한 해변, 브라질의 열정적인 축제, 그가 출장 중에 들렀다는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들. 저녁이면 감미로운 시 구절이나 직접 작곡했다는 짧은 멜로디를 보내며 그녀의 감성을 어루만졌다. 그는 아멜리아가 과거 교사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녀의 지성과 풍부한 감수성을 끊임없이 칭찬했고 그녀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아멜리아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삶의 활기에 조금씩 취해갔다. 아멜리아, 당신은 나의 뮤즈요. 삭막했던 내 삶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햇살이요. 리카르도는 자신도 아내와 오래전에 사별했고 사업 때문에 전 세계를 떠돌며 외롭게 지낸다고 했다. 그는 아멜리아와의 대화 속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녀의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파고들었다. 영상 통화를 하자고 조르면 그는 늘 바쁜 회의 중이라거나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 간혹 연결이 되어도 화면은 어둡고 짧게 끊기기 일쑤였지만 그의 다정한 목소리만으로도 아멜리아는 충분히 위로받았다. 어느새 리카르도와의 대화는 그녀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 그녀는 정서적으로 그에게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태주강을 바라보며 리카르도가 보내준 시를 읽거나 그가 추천한 파도 음악을 들으며 그와의 미래를 상상하곤 했다. 남편이 떠난 후 텅 비었던 마음 한구석이 다시 따뜻하게 채워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카르도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브라질에서 진행 중이던 중요한 계약건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세관을 통과하기 위한 급행료가 약간 부족한데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고 했다. 그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아멜리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계약이 성사되면 몇 배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아멜리아는 순간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것도 온라인으로만 만난 이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이 꺼림칙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이성을 눌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에게 돈을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아멜리아,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리카르도는 마치 눈물이라도 흘리는 듯 감격에 겨워하며 더욱 열렬한 애정을 표현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약속했던 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라며 아멜리아의 계좌로 보내왔다. 아멜리아는 그의 세심함에 감동했고 그에 대한 마지막 의심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몰랐다. 그것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교묘한 미끼였음을. 주말에 소피아가 찾아왔을 때 아멜리아는 리카르도와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의 다정함, 지성,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는지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다. 하지만 소피아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어머니,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잘해주는 것도 그렇고 벌써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소피아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찾아 보여주며 엄마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이미 리카르도에게 깊이 빠진 아멜리아에게 딸의 말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넌 아직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리카르도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 그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아멜리아는 오히려 화를 냈고 모녀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소피아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지만 엄마의 완고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럴수록 아멜리아는 리카르도를 더욱 맹신하게 되었고 그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리카르도는 소피아와의 갈등을 듣고는 우리의 사랑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하오라며 아멜리아의 마음을 다독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카르도는 마침내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결정적인 투자라며 본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그는 리스본 근교 테주강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언덕에 아담한 전원주택을 함께 구입하여 여생을 보내자고 했다. 혹은 아멜리아의 안목을 살려 포르투갈의 전통 수공예품을 브라질 상류층에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유망한 공동사업을 시작하자고도 했다. 어떤 것이든 그 시작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초기 자금이 필요하며 아멜리아의 은퇴 자금이나 남편이 남긴 유산을 투자해달라고 설득했다. 아멜리아, 모든 서류 준비는 끝났소. 이 투자만 성공하면 나는 당장 포르투갈로 날아가 당신과 함께 꿈같은 삶을 시작할 것이오. 매일 아침 당신이 내려준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태주 강변을 산책하는 그런 삶 말이오. 그는 매일같이 미래의 집이라며 그림 같은 사진들을 보내왔고 함께하고 싶은 일들을 끝없이 나열하며 아멜리아의 환상을 부풀렸다. 그는 아멜리아가 좋아하는 하얀색 외벽에 파란색 창틀을 가진 집, 그녀가 가꾸고 싶어 했던 작은 장미 정원까지 세세하게 언급하며 마치 모든 것이 현실인 양 이야기했다. 아멜리아는 거액의 돈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에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다. 문득문득 소피아의 걱정 어린 얼굴이나 뉴스에서 스쳐 지나갔던 온라인 사기 사건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리카르도의 달콤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불안감을 애써 억눌렀다. 리카르도가 보내준 미래의 청사진은 너무나도 달콤했고 그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낡은 앨범을 꺼내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사진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지만 그는 없었고 지금 그녀 곁에는 리카르도뿐이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아멜리아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과 자신의 연금을 합친 거액을 리카르도가 지정한 해외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리스본 시내의 은행을 찾았다. 아침 일찍부터 신경 써서 고른 옷을 입고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 했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행 창구 직원은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다. 부인, 해외로 송금하시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실례지만 어떤 용도로 송금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행 직원은 고액의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정상 질문이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멜리아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단호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사업 투자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제 파트너에게 보내는 겁니다. 직원은 몇 가지 질문을 더했지만 아멜리아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송금 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이 가방 안에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딸 소피아였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아멜리아는 애써 외면하며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벨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잠시만요. 아멜리아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제발 멈춰요.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소피아의 울음 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다. 소피아는 밤새 리카르도의 사진을 역추적하고 그가 언급했던 사업체의 실체를 파헤친 끝에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을 찾아냈다고 했다.
리카르도의 프로필 사진 속 인물은 사실 포르투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다른 국적의 모델이었고 그가 운영한다는 브라질의 사업체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소피아가 보내온 증거 사진 속에서 자신을 위해 작곡했다던 리카르도의 멜로디는 이미 몇 년 전에 발표된 다른 작곡가의 곡이었다. 아멜리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은행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노란 트램의 경쾌한 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다. 아멜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리카르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통화에서 리카르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멜리아, 무슨 일이오? 지금은 바빠서. 리카르도, 소피아가, 당신이. 아멜리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 순간 리카르도는 아주 짧은 순간 침묵했다. 그 침묵은 찰나였지만 아멜리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다정함 대신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나중에 다시 통화. 그는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아멜리아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마지막 유산마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배신감에 아멜리아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깊은 절망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수치심과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은행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아이처럼 오열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은행 직원의 안타까운 표정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피아가 헐레벌떡 은행으로 달려왔다. 무너져 내린 엄마를 발견한 소피아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부축해 일으켰다.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은 소피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 아멜리아는 소피아의 도움으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친절했지만 국제적인 온라인 사기의 특성상 돈을 되찾거나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현실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리카르도의 계좌는 이미 비어 있었고 그가 사용한 IP 주소는 여러 나라를 경유하도록 조작되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아멜리아는 한동안 깊은 우울감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세상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소피아는 헌신적으로 엄마 곁을 지켰다. 매일같이 찾아와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작은 의지가 아멜리아의 마음속에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늦가을 오후 아멜리아는 여전히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태주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물은 변함없이 유유히 흘렀고 리스본의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의 순진함 대신 세상을 향한 조심스러운 경계심과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다.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신뢰, 자존감, 그리고 한때나마 꿈꿨던 황혼의 로맨스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느 날 아멜리아는 지역 노인 복지관에서 열리는 온라인 금융 사기 예방 강좌에 조용히 참석했다.